이번에는 25, 27 브릿지에서 25는 치근 파절로 심한 본로스가 왔고요. 27번은 포켓이 깊어서 모빌러티도 심하고 포켓이 깊어서 이제 발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발치를 하면서 그냥 발치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술 후 결과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25번짜리는 이미 협측골은 많이 녹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팔라탈 쪽에 이 수술 계획을 세워보면 이제 팔라탈의 본을 기준으로 그 팔라탈을 따라서 심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긴 건 안 심고요. 한 7mm 정도 픽스처를 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 들어갔을 때 뭐 정신이 없죠. 들어갔을 때 5번 발치와 뭐 빼기 전에 드릴링을 하는 방법도 있고 뺀 후에 거기를 이제 보면서 드릴링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를 빼고 나서 그 상태에서 드릴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팔라탈 본이 있고 팔라탈 본이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는지 서지컬 큐렛 같은 걸로 쭉 텍타일로 느낀 다음에 버컬은 상관하지 말고 거의 팔라탈 뼈에 평행하게 이니셜 드릴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버컬본에 현혹되지 않죠. 버컬본은 굉장히 잘 녹잖아요. 팔라탈본은 그래도 잘 버텨주는 거에 비해서 버컬본은 워낙 잘 녹기 때문에 버컬보다는 팔라탈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증 조직을 대략적으로는 제거하는데 이거 다 제거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하시고 알베올라분은 팔라탈 서피스의 각도를 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이제 가이드 드릴, 이니셜 드릴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방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깊게 넣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니셜 드릴을 혹시 길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짧게 하게 되면 그, 그, 뭐야, 드릴링을 다 해놓고 나중에 1, 2mm를 더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니셜 드릴을 처음에 쓰고 나면 이게 그 길이가 모자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방향을 잘 모를 때는 약간만 넣고 뭐 CT나 파노라마로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니셜 드릴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드릴로 바꾸기 전에 이니셜 드릴의 방향과 깊이는 확실하게 특히 깊이가 모자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 일 모르잖아요. 이렇게 픽스처를 넣다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더 깊게 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상악 같은 경우는 아예 여유 있게 2mm 정도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위에 뭐 예를 들어 상악동 저가 있다 이러면은 그냥 그걸 뚫어버리는 게 훨씬 나을 때도 많아요. 물론 일부러 막을 천공시킬 필요는 없는데 뼈를 뚫는 거는 오히려 추천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그 CT를 드릴을 이니셜 드릴을 넣고 CT를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 그래도 버컬로 밀리지 않고 팔라탈 쪽으로 그 유지하도록 그 드릴링 할 때 항상 신경을 써야죠. 그리고 이니셜 드릴이 좀 잘 안 듣는다 싶으면 버려야 됩니다. 이게 5번이고요. 그 다음이 6번이죠. 6번은 계획을 이 역시 팔라탈 서피스를 기준으로 거의 한 뭐 2, 3mm 정도 깊게 심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계획하고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라탈 서피스, 알베올라 본의 팔라탈 서피스를 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팔라탈과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이니셜 드릴을 넣어봤죠. 이니셜 드릴은 어떻게? 충분히 여유 있게 넣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여기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그 팔라탈 루트보다 그 픽스처의 에이피컬이 팔라탈에 위치하도록, 그러니까 현재 팔라탈 루트보다 또 더 약간 더 팔라탈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알베올라 본의 팔라탈 서피스를 기준으로 팔라탈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발치하기 전에 드릴링을 다 해놓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뭔가 뼈의 상태를 좀 보고, 그리고 심을지 안 심을지를 결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빼고 한번 염증 조직도 그로스하게 제거하고 뼈의 상태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릴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팔라탈 루트를 텍타일로 느끼고 팔라탈 루트의 팔라탈 서피스를 터트리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드릴링을 해서 진행을 했죠. 이게 까맣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허당은 아니죠. 실제로는 이게 2차원의 한 단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느끼는 거랑 실제 CT랑은 다를 때도 많죠. 그래서 물론 뼈가 허당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5번에 두 번째 드릴을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팔라탈과 버컬의 하우징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벗어날 확률은 없는지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해야죠. 두 번째 6번 자리죠. 하우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뭐 대부분은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7번 자리죠. 그래서 두 번째 드릴을 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드릴, 현미경이 자세히 보는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자세를 잡을 때도 자세히 보는 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세를 잡는 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나 상악 수술 같은 경우는 아주 편해요. 그래서 상악 수술할 때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그냥 현미경을 디폴트로 준비합니다. 하악에서도 항상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게 준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코티컬 드릴이죠. 코티컬 드릴은 픽스처 탑의 위치보다 픽스처 탑의 위치보다 조금 약간 여유 있게, 픽스처 탑의 위치보다 조금 더 깊게 넣어줄 때가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초기 고정을 그렇게 강하게 얻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픽스처를 넣죠. 픽스처는 저는 충분히 깊게 심습니다. 픽스처 탑이 발치 즉시 같은 경우에는 픽스처 탑이 본 하우징 크레스탈 본보다 한 뭐 3, 4mm 깊게 심을 때도 허다하죠. 왜냐하면 발치와는 리모델링 돼서 외형이 변하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안전한 게 좋은 거죠. 부처님 불상을 만들 때, 부처를 돌로 깎을 때 코는 크게 하고 눈은 작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야지 눈은 키울 수 있고
코는 작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코를 작게 만들고 눈을 크게 만들면 그거를 다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를 자리 보고 씨름판 나간다고 뭐든지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게 좋죠. 대충대충 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퇴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픽스처를 심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가? 6번일 거예요. 그래서 방향과 포인트와 방향을 확인해서 이제 쭉 들어가서 보통 이제 요 헥스가 요 정도 완전 잠기면은 좀 이거는 약간 깊은 편이고요. 보통 이제 픽스처 탑을 본 하우징에서 본 크레스트에서 3mm 정도 하방으로 발치 즉시해서 그렇게 심을 때가 많죠. 여기는 이제 7번이죠. 여기서 픽스처는 전부 다 4.0에 7로 했어요. 그러니까 4.0, 직경 4.0이면 야, 그렇게 작은 걸 심어도 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넥스 픽스처를 많이 써온 10년 이상 써오신 분들은 멀티플에서 4.0을 루틴하게 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기서 수술도 득과 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득과 실을 계산해야 되는데 4.0을 쓸 때와 4.5를 쓸 때, 그다음 5.0을 쓸 때는 드릴링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거보다 직경이 커질수록 픽스처의 위치가 많이 바뀌죠. 그리고 예를 들어 발치 Y에서 셉탈분에 겨우 고정을 얻었는데 그게 픽스처 직경이 커질수록, 드릴이 커질수록 그 고정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었고요. 그래서 여기 디펙트가 많죠. 빈 공간이 많아서. 그런데 골 이식을 하고 안 하고와 별개로 일단 블러드 클롯이 잘 차면 뼈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니셜이고, 그 다음에 이게 1차 수술하고, 아마 2차 수술하기 직전일 거예요. 뼈가 좀 찼죠. 그래서 이게 2차 수술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 발치 직후에 되게 어수선한 상태보다 이제 좀 정리가 됐죠. 이게 1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 리모델링이 되겠죠. 여기 6번 자리는 이제 이렇게 커버 스크류를 좀 긴 걸 써서 긴 걸 쓰면 이제 여기를 마음 놓고 다듬기가 편하죠. 5번도 커버 스크류를 긴 걸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듬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커버 스크류가 긴 커버 스크류의 윗부분이 여유 있게 드러나도록 물을 슬슬 뿌리면서 8번 라운드 버로 한번 다듬어 주고 4번 라운드 버로 또 테두리에 약간 더 다듬어 주면 이제 힐링을 연결하고 뭐 이렇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리인데 미러에 물 튀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실제 임상이라는 건 이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야전이죠. 야전.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떤 완벽함 이런 게 구현되는 게 아니라 큰 탈이 없는 수준에서의 컨트롤이죠. 그래서 여기 완전 허당이네. 아 맞아, 여기 발치한 지 몇 달 안 됐지, 한 5개월 정도 됐지만 여전히 골질이 약하죠. 그래서 현미경을 쓰게 되면 이렇게 골질 본셀의 바이어빌러티까지 체크하기가 쉬워서 어디가 픽스처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여기저기 떠들어 보다가 여긴가 저긴가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고 나서 그 상부뼈를 정리를 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뼈의 상태를 좀 봐야죠. 그래서 그 너무 약하다 싶으면은 뭐 진짜 두세 달 정도 더 기다리는 경우도 많죠.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난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발치하고 그냥 5개월을 기다려서 심을 때도 되게 허당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얼마나 이 뼈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2차 수술할 때 확실히 확인을 해줘야 그 다음에 보철 계획을 세우기도 편하겠죠. 이래저래 그 이런 동영상으로 리뷰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가 뭐 대단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공의 시절에 케이스 리포트나 외국 세미나를 맡은 주제는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뭐랄까 혼잣말하는 건데 이 혼잣말을 하면서 이제 그 좀 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본이 어이구 날라가려고 그러네요. 이거 한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되게 허술하죠. 그래서 어, 나무 그 커버 스크류 상부에 그를 정리를 쓱 해서 이제 4번 라운드 버로 그 8번으로 그로스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4번으로 추가로 다듬어서 힐링이 쉽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줘야죠. 5번, 6번은 커버 스크류가 긴 거라서 좀 편하고요. 7번은 커버 스크류가 짧은 거라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러면 긴 커버 스크류를 쓰면 되지 않느냐? 근데 또 그, 그 커버 스크류가 길어질수록 위에 감염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그때그때 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커버 스크류 제거하고 그 뼈의 상태를 좀 보고 그리고 서지컬 큐렉 같은 걸로 혹시 걸리는 뼈 없나 체크를 좀 해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힐링을 연결하죠. 힐링을 연결했는데 픽스처 높이가 조금씩 달라서 플랩에 이렇게 좀 플랩에 일부가 덮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그 플랩을 조금 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플랩이 혹시 이런 경우처럼 팔라탈에 조금 모자라면 팔라탈에 파셜로 인시전을 좀 줘서 약간 이렇게 당기는 슈처할 때 약간 당겨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다르죠. 그래서 7번이 좀 약해서 몇 달 더 기다릴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발치 즉시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었죠. 그래서 팔라탈에 약간 인시전을 줘서 플랩이 조금 더 당겨지도록 했고요. 버컬은 필요한 부분에 조금 절제를 해서 힐링 어버시 그 덮이지는 않도록 그렇게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플랫 클로저가 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뭐 덮이죠. 그래서 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클루저 클리어런스 확인하고 세컨 수술할 때는 이제 보철이 가능한가를 보는 거죠. 보철이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